가르마랑이 좀 넓어진다, 머리카락이 우두둑 빠진다, 머리가 얇아진다, 힘이 없어진다, 그런 것들 좀 많이 겪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박주성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성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성 탈모의 원인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성 탈모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 굉장히 많죠. 신체적인 원인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정신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환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출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신적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질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유전성 탈모,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좀 흔하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은근히 간과할 수 있는 게 뭐 철분 부족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여자분들 의외로 많죠? 네. 빈혈인 분들. 네. 그리고 실내에 많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인 경우에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에 우리 몸을 굴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뭘까요? 머리카락이 그나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네. 그래서 머리카락부터 먼저 에너지가 좀 덜 간다. 약간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메커니즘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전성 탈모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갱년기. 네, 갱년기 탈모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건 호르몬적인 변화가 좀 크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50대 정도 이제 전후가 되면은 이제 폐경, 그러니까 뭐 완경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호르몬 레벨이 급하게 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원래는 에스트로겐이 머리카락을 잡아준다고 표현하는데 잡아주는 부분이 손을 놓게 됩니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약간 여성의 탈모랑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르마랑이 좀 넓어진다,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우두둑 빠진다, 머리가 얇아진다, 힘이 없어진다, 그런 것들 좀 많이 겪으시죠. 남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여성분들의 항암 치료 후 머리가 빠지는 경우, 특히 유방암 치료, 네, 항암 맞아요. 치료 때는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죠. 항암 치료할 때 네. 쓰는 모자가 있어요. 네, 아이스, 맥매가 네. 순환하게 만들어지는 아이스캡이 있어서 네. 쓰고 있으면 되게 차가운데 그걸 항암 치료할 때 네, 쓰고 같이 있으면 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수축시켜서, 네. 그러니까 항암제가 머리카락으로 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실 항암제가 머리카락엔 갈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곧 네, 한다고 도입될 네. 예정입니다. 삼성병원에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네. 있고, 출산 후에 탈모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막을 수는 없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신하고 있는 동안 계속 이제 성장기 있다가 휴지기에 이제 탈락될 거를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느 순간 되면 또 호르몬 레벨이 확 떨어져서 우르르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게 유전성 탈모랑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제일 무서워요. 산후 탈모면은 상관이 없는데 유전성 탈모랑 같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조금 빨리 복구시키도록 노력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유가 끝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양제, 모발 영양제를 좀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심하셨던 분들은 미녹시딜 한번 발라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바르는 탈모약 미녹시딜이 있거든요. 여성 탈모에서 많이 쓰는데 그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을 빨리 하는데요. 네. 제일 쉬운 거 영양제 같은 거, 맥주 효모나 비오틴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시중에서 파는 그런 거 일단 드셔보시다가 그래도 만약에 좀 나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대로야, 오히려 더 나빠져, 그런 경우에는 미녹시딜을 약국에서 이제 처방 없이도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덧붙이자면은 비타민 D하고 아연도 여성 탈모에서 되게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 D하고 아연을 좀 보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케어가 안 되거나 심한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낭 주사 치료라고 일단은 명칭을 하고 있어요. 이 레벨이 모낭 레벨까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 이제 효과를 주냐 마냐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성분은 이제 보톡스가 들어가고요, DNA 파편물 같은 거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성장인자 같은 거 들어간다거나 재생치료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TS 통해서 엑소좀이라고 하는 그 주기세포 성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이제 플라즈마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LLAT라고 해서 레이저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저희도 냉각 치료도 하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효과냐면 1분 정도 이제 그거 냉각 치료를 했을 경우에
머리에 이제 탈모 부분에 이제 유전자 탈모에 좀 개선된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르스 두피염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좀 나와 있어서 현재 그것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상 피복제라는 성분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창상 피복제처럼 조직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줄기세포 치료도 하고 있죠. 네,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 부분에 건강한 모발의 속성을 이제 추출해서 하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에 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저희 뉴욕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사할 수 있는 성분들 중에 또 좋은 게 있고 주사는 못하지만 두피에 투입했을 때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보통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성분은 저희가 사실 쓰고 있는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때그때 저희가 잘 조합해서 환자분에 맞춰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탈모 치료는 일단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받아봐야 되고 네. 효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봐야 되죠. 되게 한 번만 받아도 오래되는 사람이 있고 네.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좀 연장해서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상황을 봐서 하죠. 아, 네. 네네. 정수리 탈모 외에도 M자 부위에 맞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M자 탈모는 아무래도 그 유전 탈모 활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요. 네. 굉장히 여기는 뭐라 그러지 격전지라고 보이는 네, 거죠. 맞아요. 뒤쪽은 적분이 별로 없고 네. 앞쪽은 적분이 많은 데라 여기는 좀 똑같은 투자를 했을 때 좀 효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그러나 솜털 정도는 기대할 네. 수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직장생활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머리에 있는 주기세포 속성을 추출해서 머리에다 이제 주사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그 치료도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치료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은 다른 치료도 몇 번 같이 네. 하시는 걸 더 좋긴 하죠.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네.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탈모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 섞어서 줄기세포 치료 한 번 그리고 저희가 하는 기존 치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맞춰야죠. 뭐 모든 걸 의학에만 맞출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외국에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제네라 많이들 하시고 또 만족도 많이 하십니다. 탈모약을 중단했을 때처럼 탈모 치료도 중단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나요? 탈모 자체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탈모 역을 갖고 있는 사람, 탈모가 진행되려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치료가 끝나고 얼마 못 가서 또 탈모가 다시 시작되는 거고 네. 그 속성이 좀 강하지 않은 분은 사실은 꽤 오랜 동안 네, 1년, 맞아요. 2년 동안 유지되기도 네. 하고 탈모의 원인이 근데 전 중요하게 봐요. 뭐 휴지기 탈모라든가 일시적인 원인이 있는 탈모는 저희가 1회만 치료해도요. 한 사이클 정도만 치료해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치료받을 필요가 없을 맞아요. 정도 좋아지지만 이제 유전성 탈모는 계속해서 그 원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태양에 노출된 피부 같은 거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사실은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일단 심할 때 받고 혼자 관리하시다가 안 좋을 때마다 병원 오셔서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그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오래 쉰다고 해서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동안에 진짜 탈모가 안 일어나고 잘 유지시켰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못 느끼셨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탈모가 진행됐는데 그걸 한참 방치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쉬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잘 체크를 하시거나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탈모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부위에다가 미녹시딜을 같이 바르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치료 부위에 바르시면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녹시딜 자체가 혈관을 약간 미세하게나마 좀 확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산소 농도도 증가할 수 있고요. 영양 성분도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